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있잖아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 6%만 올라도 이거는 볼장 다 봤다 이러면서 다른 쪽으로 옮겨 갔었거든요. 지금이 2026년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 2위가 하루에 15%, 16% 올라가는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대형주 대 개별주 언제 사야 돈이 될까? 중요한 건 이 돈이잖아요. 돈. 황금색으로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 우리는 대형주를 하든 개별주를 하든 돈만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대형주만 매매를 할래, 어떤 분들은 나는 개잡주만 매매를 할래,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놓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대형주든 개별주든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뭔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아예 관리 종목이나 부실주가 아니라면 대형주든 개별주든 중형주든 우리는 돈만 벌면 된다라는 거. 대형주는 개별주는 언제 사야 할까?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나는 아예 못을 받고 계셨다, 고정관념에 박혀 있었다, 그런 분들은 그 고정관념을 깨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대형주는 언제 사야 할까? 요게 문제인데 최소한 낙폭이 좀 가다할 때 20% 이상 나왔을 때 첫 번째로 손을 대야 된다는 거. 지수를 보면 지수나 개별주나 아니 대형주나 특히 삼성전자나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하나 둘 셋 파동이 나오고 고점을 찍고 내리는데 초창기에는 절대로 사시면 안 된다는 거. 첫 번째 올선을 낄 때 파동이 지금 세 번째가 나왔잖아요. 상승이 이만큼 나오고 난 뒤에 첫 번째로 올선을 낄 때 요때는 절대로 대형주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올라가다가 올선 두드려 맞고 또 내려온다는 거. 여기 썸네일에 보시면 최소한 20% 이상 하락한 후에 기회이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시장이 아무리 무너진다고 해도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주식이잖아요. 그 주식이 이 시장을 잘못 만나서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보통 21선까지는 헤딩을 해주고 빠져도 빠진다라는 거. 그러는 동안에 개잡주는 어떻게 된다?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시장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야 되는데 대형주는 대형주만, 개별주는 개별주만 이렇게 매매를 하고 살아야 되냐고요. 팔자련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분할 매수로 최대한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냥 보내주시라는 거. 하락장으로 접어들었는데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전 저점이 있고 그러고 시황으로 봤을 때 더 이상 특이하게 나올 만한 악재가 없다, 이럴 때부터 들어가는 거지. 괜히 떨어질 때마다 쭉쭉쭉쭉쭉 하다가 투매 나올 때 그때 손절한다니까요. 양봉에서는 사지 말고 원봉에서만 철저하게 20% 이상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로, 그리고 한 번만 사지 말고 하락장이니까 이 주식은 확률 게임이잖아요. 4번이 아니고 한 6번 정도 산다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라는 거. 또 한 가지, 내가 여기까지는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를 넘어가면 일정 물량은 반드시 손절을 하고 다시 올라오면 사야 되겠죠. 주식이라는 건 알 수는 없으니까 더 떨어지면 무지할 건데 그렇게 대응을 하시라는 것. 물론 상승력에서는 대형주나 안 그러면 개잡주도 다 올라가잖아요. 일단 상승장은 빼고 지금은 하락장이니까 누가 생각을 해도 이게 조정장, 이걸 하락장이라는 가정하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이상 내려올 게 없겠다 싶으면 20% 이상 하락을 했을 때 내려올 게 없겠다 싶으면 그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손을 대라? 지수 관련 대형주부터 손을 대라. 이게 순서죠. 두 번째, 개별주는 언제 매매를 해야 할까? 시장이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 이렇게 하락 후에 상승장에서는 그냥 상승장이라고 해도 지수 관련 대형주부터 먼저 올려준다라는 거. 대형주가 먼저 오르고 난 뒤에 숨고르기를 할 때 대형주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 싶을 때 그 돈이 빠져나와서 개별주나 중형주로 움직인다라는 거. 나는 이 주식을 살았는데 더럽게 안 올라 그거는 듣겠다. 시장의 타이밍을 못 맞췄다는 거죠. 여기 보면 1단계 대형주 상승, 2단계 숨고르기, 이때 3단계 개별주나 중형주가 오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 타이밍의 예술이라면서요.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지. 하락장에서 개별주 매매는 절대로 건물, 특히나 초창기에 20% 이상 30% 이상 떨어졌을 때 낙폭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때 그때는 개별주도 대형주가 어느 정도 조금 올려주고 난 뒤에는 개별주가 좀 오르는 상황은 있겠죠. 하락장 일 때 개별주는 절대
절대로 매매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 차트 돌려보시면 아시잖아요. 웬만한 차트들 다 깨지고 있잖아요. 특히 하다못해 현대차도 지금 박살이 나가 있는데, 결론은 시장을 먼저 보고 타이밍을 잡아라. 좋은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사느냐, 어떤 종목을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저번 주에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3일 동안 매매를 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얘가 고점 대비 갖고 하여튼 한 25% 이상은 빠졌잖아요. 이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여기가 고점, 저점인 거야.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은 주겠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삼성전자부터 매매를 했다라는 거. 이 하락장에서는 개별주들은 하루에 빠지면이잖아요. 재수 없으면 10% 20%씩 저번 주에 그 펩트론 한가 아프잖아요. 그렇게 하니 저는 전업이고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첫 번째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대형주부터 손을 대줘야지. 얘네들 내리봐야 물론 요즘에는 14% 15%씩 내리겠지만 얘는 올라간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이걸 매매를 해주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좌주처럼 극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한가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했다라는 거. 삼성전자를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 계좌주만 매매를 한다, 나는 대형주만 매매를 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제는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시는 거잖아요. 대형주든 개별주든 하시면 된다라는 거. 거기에 경계선을 끊어놓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지수가 상승일 때는 대형주부터 우선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고, 대형주가 실 때는 그때 중형주 개별주를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타이밍을 한번 맞춰보시라고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